이번 회담에서 가장 여론이 크게 주목한 게 바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최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죠. 최혜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추후에 보니까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 얘기가 아예 언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그러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네. 좀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잘 보도 안 했던데 네. 이게 원래 1시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시간 정도를 한 건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의대 증원 또 뭐 민생 문제 네. 뭐 25만 원 지급 이런 문제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네. 그 기억나세요? 이채양명주 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태원, 네. 최상병, 네. 양은 양평고속도로, 뭐 명품백, 네. 주가 조작 이 네, 순서죠. 네.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네. 이태원 특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독소조항 빼면 뭐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실 쪽에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사인이 들어왔다고 해요.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체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채 양명주 중에 이만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하나하나 좀 대통령 입장을 좀 듣고 싶었는데 네. 좀 서둘러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네네. 이거 이제 실무회담 창구가 좀 있으면 이런 문제 해소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뭐 아직은 그런 게 없죠. 네. 뭐 이를테면 비서실장하고 뭐 이쪽에 뭐 누구라든가 아니면 뭐 국회에서 원내대표들이 좀 정권을 위임받아서 협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이 총선 직후에 뭐 지도부 개편, 원내대표 선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하나하나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대화 창구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숙제로 네. 남겨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럴까 봐 미리 의제 조율을 하려고 민주당이 했던 그렇습니다. 건데 결국 이제 못해서 못한 거죠. 네, 결국 예상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견된 좀 아쉬움이라고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것도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의제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건데 모두 발언에서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뭐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은 그 추후에 논의가 안 됐으니까 특검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라고 너무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네. 대통령도 사람인데 네. 면전에서 당신 부인 특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좀 예의를 갖춰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 결국은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보수신문 쪽 논객들도 좀 거칠게 표현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좀 받아들여라. 네. 김건희 여사는 좀 내놔라. 네. 조선일보 칼럼 보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를테면 특검해도 별거 없을 거다. 네.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포기해라. 부인을 포기하고 대신 정권을 지켜라. 네. 이런 주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무서워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나를 버린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혹시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특검이 국회에서 뭐 재의결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네. 김건희 여사를 배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관측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당이론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일반 국민도 이번 총선 민심에서 표출했듯이 김건희 여사 특검 해라. 윤석열 검찰총장 공정하다고 해서 대통령 뽑았는데 이게 뭐냐? 네. 이게 총선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전국 전망할 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108석 중에서 8석, 그러니까 8명만
사실은 설득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니까. 배신이죠. 네. 그쪽 입장에서. 그런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다음 공천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분에서 밀리면은 네. 이건 당연히 또 이 재의결 투표는 비밀 투표로 합니다. 네. 비공개 투표. 네. 그래서 얼마든지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특검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인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그 중간 과정에서 보여주긴 할 거다. 네, 부인이 좀 무섭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얘기했던 게 그동안 해왔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물론 요 의제도 비공개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감 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봐야죠. 이게 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 자존심상 아마 안 할 거예요. 이게 네. 이재명 대표가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거를 내가 들어준 것만 해도 어딘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꼭 가능성. 참고 들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선 이후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 국정의 방향은 옳았지만 네. 소통이 부족했다. 네. 뭐 이런 취지. 이번 영수회담도 좀 그 연장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한 거죠. 비공개 회담에서. 네. 그게 말이에요. 사실 그게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나중에 대통령실 참모들은 공식 비공식 그 후일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네. 그랬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 그렇게 봤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데 설득, 소통 이걸 잘못해서 총선에서 져서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나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본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뀌게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아주 그러면. 멀은 겁니다. 네. 좀 답답하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민생 의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그러니까 민생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그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그건데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 금액이 25만 원이 아니더라도 혹은 전 국민이 아니라 일부 국민이라도 뭔가 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사실 요거는 대통령실이 뒤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한 걸 들어보니까 물가가 금리에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러면서 사실상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예, 이게 화법 중에 네. 이걸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얘기는 노. 못한다. 네. 당신이 대통령 되면 해라. 이건 그 얘기입니다. 네. 이건 국정 철학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현재로서는 기대를 아예 접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 부분에서는 그나마 이번 회담에서 유일하게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는 부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머리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나도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게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같이 그리고 의료계와 같이 논의하자 이거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따로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협의체에서 해법이 도출되는 방향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예, 이건 근데 이번 회담의 유일한 성과긴 한데요. 이게 네.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의료계에서 들어와야죠. 네. 이 영수회담 이후에 의료계 반응 보니까 아주 싸늘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신들 생각이고. 협의체가 만들어져도 우리는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세게 여야가 의료계 단체 네. 대표들을 좀 더 강하게 설득하지 않으면은 네. 앞으로도 이거 그 어떤 진전을 보기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차임 의사를 밝힌 뒤에 국무총리 신임도 누가 오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결국 이제 협치의 방안 중에 하나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구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혹은 뭐 조언을 구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했는데 뭐 대통령실 얘기나 아니면 민주당 얘기 다 들어봐도 이런 얘기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인선에 대한 얘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는 이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단독 회담을 안 했죠. 네. 배석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물론 이제 애둘러서 그냥 앞으로 저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때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 정도는 뭐 선문답을 네.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이번 회담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언론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아마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 인사에 대해서 나한테 의견을 구할지도 모르겠다. 네. 그래도 나는 절대로 얘기 안 할 것이다. 아 그래요.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이다. 아. 이걸 왜 내가 네. 그 얘기를 하느냐. 다만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는 거고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내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뭐 비공개 네.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메시지가 아마 사전에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양쪽에서 알아서 인사 얘기는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선임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야당 대표가 뭐 추천을 하거나 조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시나요? 예, 그건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네. 연합정부, 그러니까 연립정부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옛날 뭐 DJP 연합 이런 식으로 네. 아예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 도저히 지금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국정을 유지할 수 없으니 아예 그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뭐 3대 개혁을 위한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 네. 그래서 뭐 장관직을 뭐 절반을 민주당에 할애하겠다. 네. 뭐라든가 이런 연립정부를 하는 목적은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다음 대선 전까지 이런 대연정을 할 테니 우리 국민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네. 이걸 뭐 뒤에서 뭐 누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고요. 네. 이건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뭐 밀약을 했대더라. 뭐 이런 이상한 그 유언비어가 나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굉장히 위험하고요.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수회담 형식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독 회담이 아니었고 양쪽 관계자가 3명씩 배석을 했기 때문에 8명이 한꺼번에 만난 건데 애초에 이제 만나기 직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만나다가 중간에 단독 회담 2명이서만 하는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만났습니다. 둘만은 왜 그랬을까요? 좀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이건 제 느낌인데 네. 둘이 워낙 싫어해서. 둘은 정말 둘 다 만나는 건 단둘이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둘 다 원하지 않은 각자. 이거는 이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도 인간이에요. 단둘이 보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안 봤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그 미략설 같은 게 나돌 경우 네. 양쪽 다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좀 하지 마라. 네. 그거 봐주면 다음에 대통령 당신 대통령 되는데 내가 협조하겠다. 뒷거래를 뭐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김건희 특검 봐줄 테니까 검찰에 얘기해서 재판 좀 살살 하라고 해라라고 이재명 대표가 뭐 얘기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밖에서 무책임하게 떠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단독 회담을 안 했다고 보고요. 네. 아마 앞으로도 이 두 사람이
독대하는 장면을 보기는 없다. 좀 어려울 것이다. 아니 회담 마지막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음에는 두 분이 둘이 만나시죠 그랬더니 뭐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냥 의례적으로 한 거라고. 의례적인 거다. 예, 아마 둘 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합의문이 없었고 그래서 민주당 따로 브리핑 그다음에 대통령실 따로 브리핑 이렇게 했는데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 방향에 이 대표가 공감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첫 만남에서 어느 정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에 이제 방점을 찍은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국정기조 변화 가능성을 전혀 못 느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런 반응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식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니까 결국 지금의 전국 대치 이 국면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이제 향후 전국 변화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황이 지금 묘하게 두 사람만 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왜? 여당 지금 대표가 없어요. 그러네요.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직후 네. 사퇴했으니까요. 그런데 6월 정도 말이나 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네. 그 대표가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만나는 거를 그냥 두고 볼까요? 자기가 그림자가 되니까 그건 싫겠죠. 반드시 끼려고 하겠죠. 네. 뭐 현재로서는 뭐 나경원 당선자가 대표 될 가능성이 뭐 크다고 해요. 그럼 뭐 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누가 됐든 네. 두 사람 만나는 거 그냥 두고 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총선 때 지금은 이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이 네. 여전히 그 전국의 주인공이지만 총선 전에는 한동훈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는 또 여당 대표라는 변수가 새로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런 1대1 회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태도, 뭐 국정 기조는 내가 뭐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네. 여당 대표를 잘 설득하면 된다. 이 태도를 또 고수하는 한, 네. 뭐 별로 성과를 앞으로 내기 어렵고요. 또 네.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뭐 들러리 쓰는 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버티니까 그냥 와서 할 얘기 다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재명 대표가 아유 할 수 없다. 그냥 내가 그냥 들어가서 이제 그 낭독하는 식으로 회담을 네. 했지만 아마 다음 회담부터는 사전에 실무회담을 해서 어느 정도 의제 조율을 하고 대략의 합의 이 내용 같은 거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회담을 응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났다.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서로 이제 뭔가 공감대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전국의 대치 국면은 사실은 쭉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앞으로도 이제 국회를 좀 두고 봐야 돼요. 이를테면 국회 본회의를 5월달에 연다, 못 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태원 특검법 재결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좀 두고 봐야 됐고요. 네. 또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5월 30일에 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원구성 협상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야 관계라는 게 이제 대통령하고 여당, 야당 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결국 뭐 그러면은 다시 만나자고 얘기는 서로 했지만 정리화 가능성도 사실상은 지금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두고 그러니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1대1 회담을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서 좀 여러 가지 아쉬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겨우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회담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뭐 계속 식물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임기 중에 뭐가 드러나서 탄핵 소추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참 걱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는 그냥 어영부영 대충 대통령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자각하는 네. 타임, 현타가 네.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협치의 제도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요. 제발 좀 부탁이니 정치를 좀 해라. 정치하는 네. 대통령이 진짜로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아직까지는 아니었다. 아직은 아닙니다.